얘들아, 미적분원 들어가기 앞서 조금 이야기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 미적분원 파트부터는요, 전체적으로 싹 다 함수를 다룰 겁니다. 모든 내용이 함수예요. 1단원부터 3대단원까지 있어요. 첫 번째는 극한 연속, 이거 따질 거고요. 두 번째는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세 번째는 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미적분이죠, 이 과부정 이름이. 그지?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 지금 이 극한이라는 것을 배우는 이유는 미분을 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미분을 하기 위해서 배워요. 미분이라는 거는 뭐냐? 이제 어떤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려고 배워요. 그 미분의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건데, 그 접선의 기울기 가지고 뭘 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너네가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지,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3차, 4차 함수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미분 파트를 배우면 그것까지 할 수 있고요. 적분 파트에서는 뭐 할 거냐면 넓이를 구할 거예요. 넓이를. 너네 직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고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는 아직까진 못 구하죠. 그죠?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적분을 좀 할 거고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미적분원의 과정이 좀 정리가 되는 거고, 일단 처음으로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극한. 자, 함수의 수렴과 극한값이 무엇인지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너네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함수는요, 대부분 연속함수를 다뤘어요. 연속함수라는 건 끊임이 없는 함수야. 끊김이 없는 함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 2차 함수 이렇게 그리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진 않잖아. 맞지? 그지? 대부분의 너네가 배웠던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긴 연속함수예요. 끊임이 없는. 근데 이제 함수는 범위가 엄청 많아요. 엄청 커. 근데 그 일부를 배운 거였었어요. 됐나요? 이제는 좀 확장을 해서 끊어져 있는 함수를 다루기 위해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좀 들어갑니다. 자, 함수의 어떤 fx에서요, x는 a가 아니면서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한없이 가까워져. x가 a라는 값을 갖지 못한다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요. 이 fx의 값이 일정한 수, 어떤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요, fx는 알파에 수렴한다 고 하고요. 수렴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알파라는 값을 극한값 또는 함수값이라, 미안해, 극한이라고 해요. 알파에 수렴한다고 하고요. 이 알파를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고. 자, 기호로는 어떻게 쓸 거냐면요,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에 가까워지냐면요, 알파에 가까워져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요, 알파에 가까워집니다. 이 알파라는 건 극한값이고요. 가까워지는 값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해. 또는 x가 a로 가고 있을 때요, 그때 fx는 알파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예시가 없으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밑에 거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그래프를 보고 f1x, f2x, f3x의 극한값을 각각 구하고 이를 통해서 함수값과 극한값의 관계를 서술하세요. 자,
자, 함수값은 있잖아. 극한값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요. fx가 x는 a일 때가 함수값이에요. a를 딱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나오는 거지. 근데 얘는 x가 아닐 때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가까워지는 값인 겁니다. 극한값은. 그죠? 자, 그러면 여기 1번 그래프 한번 봐볼까? 함수값 먼저 따질게요. f1에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뭐니? 2죠. 그죠? 그 다음에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요. 자, x가 1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여기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값 1이 될 순 없어 얘들아. 엄청 확대해보면 여기 엄청 가까운 그런 x 값들에 대해서요. fx는 어디에 가까워지냐 이거야. 알겠어? 그 값이 될 순 없어. 알겠지? 어디에 가까워지냐? 여기 왼쪽에서 오고 있을 때도 2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죠? 자, 이쪽에서도 2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 fx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그게 극한값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라는 건 2요. f1x로 적어줘라 얘들아. 함수가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f2의 1. 자, 얘는요 1에 대한 함수값이요. 빵꾸 뚫려있죠? 그죠? 이때는 정의가 아예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정의가 되고 있지 않아야 함수값이 없어요.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근데 극한값은요? x가 1로 갈 때 1에 가까워질 때 f2x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한번 봐보자 이거야. 1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1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1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f2x 2에 가까워지고 있죠. 됐어요? 2에 가까워지고 있어. 자, 얘도 1에 가까워질 때 이쪽에서도 2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극한값은 2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는데 극한값은 지금 정의가 되고 있죠. 그죠? 왜? 가까워지는 값이니까. 됐니? 자, 그 다음에 f3x요. f3x, f31이요. f31. f3x의 1에 대한 함수값 얼마입니까? 1이요. 함수값 1이에요. 알겠죠? 자, 함수값 1이고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3x는요. 여전히 똑같이 극한값 따질 거야. 1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f3x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2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너네가 흔히 알고 있는 1차 함수의 그래프 형태였지만 함수값이 정의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함수값과 극한값의 값이 다르게 나올 때도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게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알겠어요? 그래서 같은 경우 딱 한 가지 뿐이에요. 총 3개 봤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얘네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함수값과 극한값은요 일반적으로 같지 않아요. 자, 얘네들을 봤을 때 수렴하는 값들이 지금 존재하게 되죠. 수렴하는 값이 있어요. 수렴한다고 하고 그걸 극한값이라고 한다 했잖아. 그치? 2에 수렴하고 있고요. 극한값은 2예요.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않는 경우에서 한 가지가 발산이라는 건데요. 이 발산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f1x는 지금 x제곱분의 1이고 이 빨간색 그래프예요.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 0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f1x는 어디에 가까워지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을까 얘들아? 이 함수 값이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
얘에 대한 극한을 구하고 싶어요.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 그랬을 때 이 f1x는요. 겁나 커지기까지밖에 안 해요. 겁나 커지죠. 그죠? 그러면 어떤 수에 수렴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됐어? 이러한 경우 우리는 발산이라고 할 겁니다. 발산이라고 할 거예요. 이 발산이라는 건 수렴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발산의 기호는요. 무한대요. 너네 이런 기호 많이 봤지? 이 무한대. 이 무한대라는 것은요. 수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인 겁니다. 숫자로 정의는 하진 않아요. 수가 아니야, 쟤는. 그냥 수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나눠져 있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y의 함수값, 극한값이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요. 근데 양수로 발산을 하게 되지. 그지? 자, 파란색 그래프를 봤을 땐 아래로 가고 있죠? 한없이 작아지고 있다고.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좀 표현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 적어봅시다. 함수 fx에서요. 여전히 x는 a가 아니고요.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요. f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함수 fx는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합니다. 자, 얘의 기호는요.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라는 것은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또는 x가 a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요. fx라는 게 무한대로 가요. 한도 끝도 없이 커져요. 라고 말하시면 되고요. 자, 음의 무한대로 발산도 똑같아요. 전제 조건 똑같습니다. 함수 fx에서 x는 a가 아니고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요. fx의 값이 한없이 작아지면으로만 좀 바꿔주시면 돼요. 작아지면. 함수 fx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말하고요. 마찬가지 기호로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라는 것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또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라는 것은 한없이 작아지고 있어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고요.
자,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합시다. 자, 이제 우극한, 좌극한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얘들아 눈치상 우극한은 오른쪽에 있는 극한값, 좌극한은 왼쪽에 있는 극한값일 것 같지 않냐? 그지? 눈치상. 그러면 우극한이라는 것은요, A보다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X가 A보다 큰 값을 가지겠죠? 그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요, 어떤 fx의 극한값 알파라는 것을 우극한 또는 우극한 값이라고 해요. 자, 얘는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요,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져요, 즉 큰 쪽에서 가까워져요 해서 숫자 뒤에 플러스를 적어줄 겁니다. 큰 쪽에서 오고 있어요. 그랬었을 때 fx는 어디에 가까워지냐면요, 알파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또는 x가 a의 큰 쪽에서 오고 있을 때 fx라는 것은 알파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고 적습니다. 자, 마찬가지 x가 a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요,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을 이제는 베타라고 좀 적을게요. 좌극한 또는 좌극한 값이라고 합니다. 자, 똑같아요. 기호로는 리미트 x가 a의 작은 쪽이니까 숫자 뒤에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숫자 뒤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작은 쪽에 가까워질 때 fx는 베타에 가까워져요. 또는 x가 a의 작은 쪽에 가까워질 때 fx라는 것은 베타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런 극한값이라는 걸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단어가 있죠. 가까워진다입니다. 그 값이 될 순 없어요. 가까워진다예요, 극한값은. 자, 여기서 봤을 때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적고 여기를 베타라고 적은 이유가 있겠죠. 사실상 바라에는 우리 아까 봤던 이 함수 좌극한이랑 우극한, 1에 대한 좌극한은 이쪽일 거잖아요. 이쪽에서 올 때 2에 가까워지고 있어. 우극한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올 때 2에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야. 그냥 좌극한, 우극한 같은 경우만 봤고요. 자, 같은 경우만 봤고요. 다른 경우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달라요. 자, 우극한과 좌극한을 한번 구해보래요.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f1x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한번 봐볼래? 1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f1x의 함수를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냐면 1에 가까워지고 있죠. 됐어요? 자,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1의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f1x의 함수는요, 1의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f1x는 1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 보이죠? x에 0의 우극한 한번 따져볼게. f2x는 어딜 향하고 있는지 좀 봅시다. 자, 0의 우극한은 이쪽이에요. 0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값. 서연아,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니? 1이요. 함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가야 돼요. 1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리미트 x가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f2x라는 거. 하연아,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그렇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이제 여기서 좌극한 우극한에서 좀 눈치를 챘어야 되는 게 극한값을 우리는 맨 처음에 정의를 했었잖아. 맞지? 그지? 그랬었을 때 fx와 x는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의 값이 일정한 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걔를 극한값이라고 한다 했어요. 근데요, 이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요, 일정한 수 알파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두 개가 다른 수에서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치? 이러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알겠죠? 좌극한 우극한 다른데 어떻게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있겠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건 뭐냐면 x가 a로 갈 때, a에 가까워질 때 fx라는 게 어떤 알파에 가까워져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의 값이랑 극한값이랑 x가 a의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을 때의 극한값, 즉 우극한과 좌극한도 다 알파로 가야 해요. 얘들아, 이 미적분원 과정에서는 굉장히 정리, 정의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오거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충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극한값 느낌 알겠지? 느낌적으로 감각적으로 풀면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얘는 정리, 정의 정확히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한국말로도 좀 정리를 할게요. 즉 우극한과 좌극한이 각각 존재해야 돼요. 그 값이 같아야 해요. 자, 극한값 존재하려면 뭐 해야 돼? 좌극, 우극 같아야 돼요. 극한값 존재하려면 좌극, 우극 같아야 돼요. 알겠죠? 자, 이게 좌극한, 우극한이 각각 존재한다는 것도 수렴해야 돼요. 즉, 우극한이 뭐 발산을 하고 좌극한이 발산을 한다 해서 그 극한값이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알겠어? 발산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됐나요? 발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극한에 대한 성질들을 좀 볼 건데요. 그냥 연산 문제야 여기. 자, fx라는 게 a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알파에 가까워진대요. gx라는 게 a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베타에 베타 맞지? 베타에 가까워진대요. 그랬었을 때 성립하는 성질들. 나 이제 리미트 쓰기가 좀 귀찮거든.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 밑에가 겁나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가 겁나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미지수일 때도 있거든. 그래서 그냥 흘려 씁니다. 좀 이렇게 좀 써요. 나는 너네도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쓰면 리미트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리미트 x가 a에 k 곱하기 fx. 그러면 k는 상수배라서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상수배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k 곱하기 알파 라고 적을 수 있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떤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면 각각 더하거나 뺀 거와 일치하게 됩니다. fx 뿔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알파 뿔마 베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뭐냐면요. 곱할 때야. fx 곱하기 gx. 자, 이 곱하기도 리미트는 찢어질 수 있습니다. x가 a로 갈 때 fx gx.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자, 그리고 4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라는 것이요. 얘도 찢어질 수 있어요. 리미트가 분자 분모에 각각 뿌려질 수 있습니다.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겁나 중요한 사실 하나 있죠. 내가 이때까지 겁나 강조했던 분모가 어떻게 돼야 돼요? 0이면 안 돼요. 내가 이때까지 강조했던 이유가 이제 미적분 1에서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네요. 분모는 절대 0일 수 없어요. 알겠죠? 단 gx도 일단 0이 되면 안 돼, 얘들아. gx도 0이 되면 안 되고요. 베타도 0이 되면 안 돼요. 베타라는 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값입니다. (4번) 성질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낸다고. 문제 내요. 아직 너네가 연속을 안 배워서 그러는데 연속까지 막 데리고 다 들어갑니다. 겁나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극한에서는요. 극한값을 이제 너네가 직접 구해 볼 거거든. 근데 함수를 그리지 않고 극한값을 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잠깐만 앞으로 넘어갈게. 얘들아,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함수들도 되게 많이 만날 거거든. 이러한 함수들도 되게 많이 만날 건데 얘에 대해서 극한값이 내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 근데 얘는 봐봐. 0에 만약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발산한다 했지. 그지? 이렇게 우리는 수렴하는 값을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수렴하는 값으로 좀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수렴하지 않는 함수들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이제 문제들을 보면은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봐보자. 다음 연산의 결과의 답을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래. 어떤 상수에서 무한대 더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재우야, 뭐가 될까? 그냥 무한대가 되는 거야. 맞아.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커지는 상태에다가 상수 더해봤자 무한대겠지. 그래 안 그래? 여전히 커지는 상태겠죠. 그죠? 마찬가지 상수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고요. 이제 좀 빠르게 간다. 상수에다가 양수인 상수에다가 곱할 거예요. 무한대. 양수인 상수에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음수인 상수에다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음수인 상수랑 마이너스 무한대를 곱하면 무한대로 되겠죠. 자, 이거 무한대분의 C 이거 어떻게 될까? 하연아, 무한대분의 C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직관적으로 찍어요. 분모가 한도 끝도 없이 커져. 그럼 어디에 가까워질까? 0. 맞아. 0에 가까워져요. 너네 생각해봐. 이거 그거거든. 우리 y는 x분의 c 알죠? 어떻게 그리는지.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c가 양수일 때. 그죠? 그러면 x가 한도 끝도 없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 x가 무한대라는 건. 그지? 그럼 얘가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을 거 아니야. 0이 되진 못하겠지만. 알겠어? 마찬가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c도 0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c분의 무한대 c 양수예요. 무한대를 c로 나눠봤자 무한대예요. 커지는 상태. 마이너스 무한대 작아지는 상태. 자, c가 음수일 때는요. 부호가 바뀌어서 그러겠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방금 했던 거 직관적으로 충분히 생각 가능하죠. 그죠? 너무 확실한 거라고. 확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밑에 거 한번 생각해 볼래? 무한대에서 내가 무한대를 빼. 그럼 이거 뭐라고 말할 거야? 0? 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0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가 만약에 x세제곱이고 얘가 x제곱이야.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대요. 그러면은 얘는 무한대로 좀 빠르게 가고 있고 얘는 무한대로 얘보다는 느리게 가고 있거든. 세제곱이 좀 더 빠르게 커질 거 아니냐. x가 커짐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좀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배운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갈지 다 몰라. 수렴할 수도 있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얘가 x세제곱이고 얘가 x세제곱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0으로 수렴해버릴 수도 있지만 어떤 수로 수렴해버릴 수도 있지만 확실히 모른다 이거예요. 오케이? 0 곱하기 무한대. 얘는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얘는 엄청 커지고 있는 거야. 그거 곱해. 그것도 모르겠죠? 0이 되지 않습니다.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얘네 막 봐봐. 내가 무한대가 숫자가 아니라고 앞에서 말했었지? 숫자 연산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막 약분 1 안 돼요. 안 됩니다. 알겠죠? 0분의 0.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가. 그랬었을 때 이러한 꼴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꼴들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할 거거든. 이런 얘들을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할 거예요. 이제 이 부정형은 우리가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해법을 좀 다룰 겁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한 해법들을 좀 다룰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해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gx를 구해보래요. 자, 1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x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y는 x야. y는 x. y는 x라는 그래프가 x가 무한대로 빠지면 빠질수록 이 함수는 어디로 가냐 이거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죠? 자, 얘도 해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들아, 이 1이라는 건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입니다. y는 1이라는 상수함수예요. 그럼 x가 무한대로 빠져. 어디에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지죠. 계속해서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얘는 1로 가까워집니다. 수렴값이 존재하게 돼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빼기 2x요. 자,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x라는 함수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커질수록 y는 점점 작아지겠죠. 그죠?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가 되겠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빠져요. 자, 이 부정형들을 다룰 거고요. 봐봐. 크게 총 4가지 나올 거예요. 크게 총 4가지 나올 거예요. 0분의 0꼴의 극한. 두 번째 페이지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꼴의 극한. 이렇게 총 4가지의 극한의 꼴을 볼 겁니다. 각각의 해법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 모든 부정형들의 극한은 어떻게 해야지 구할 수 있는지를 좀 봐봐요. 첫 번째요. 나는 확정형일 때는 극한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부정형을 확정형으로 바꾸어 줄 겁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발산한 함수끼리의 연산이 나왔잖아? 그렇다면 얘는 수렴하는 함수끼리의 연산으로 바꿔줄 겁니다.
자, 이 꼴들 극한의 해법을 쓰고 밑에 문제를 좀 풀게 만들어져 있는데 나 문제를 먼저 풀고 해법을 좀 적을게요. 알겠죠? 문제를 먼저 풀고 해법을 적겠습니다. 자, 0분의 0꼴의 극한의 해법을 쓰라고 되어 있죠. 밑에 극한값 먼저 볼 겁니다. 자, 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꼴 판단이야. 꼴을 먼저 판단할 거예요. 뭔 말이냐? x가 1로 가고 있죠. 그죠? x가 1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각각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얘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x가 1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러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니? 0에 가까워지고 있지. 봐봐,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 여기 1이잖아. 그럼 x가 1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y는 0에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됐어요? 얘들아, 얘네들은 확정형이야. 얘네들 각각이 확정형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판단을 할 수가 있어. 자, 얘가 1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돼요. 함수값은 아니지만 함수값처럼 해석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알려줄게요. 연속함수라는 게 나와요. 알겠죠? 자, 그래서 1 집어넣어서 꼴 판단해 주시면 돼요. 1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 0으로 가요. 자, 그럼 얘를 우리는 0분의 0꼴이라고 부를 겁니다. 요거 먼저 봐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 꼴 판단. 얘들아, 꼴 판단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중요해. 왜냐면 너네가 이제 이 극한값을 구하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꼴 판단 안 하고 모르겠어요가 돼버려요. 꼴 판단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x 자리에 1을 넣어 보았어요. 자, 그러면요, 조금만 더 생각해서 x자리에 1을 넣었어. 그랬더니 0분의 0꼴이 되었네. 얘들아, 얘가 누구 때문에 부정형이 됐었을까? 누구 때문에 부정형이 됐었어? 아, 분모가 0으로 가서 부정형이 되지 않았겠냐? 분모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0이면 안 된다며. 그치?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서 얘는 부정형이 되어버렸을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분모를 0을 만드는 얘를 찾아줄 겁니다. 알겠어요? 분모를 0을 만드는 얘를 찾아줄 거야. 즉,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얘가 사라져주면 이제는 확정형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얘 때문에 부정형이잖아.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래서 확정형으로 좀 바꿔주기 위해서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를 인수분해 좀 해줄 겁니다. 근데요, 분자도요, 결국은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됐다는 것은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냐? 맞지? 자, x-1로 인수분해 해줄 겁니다. 바로 좀 할게요.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x-1이라는 게 약분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부정형을 우리는 확정형으로 바꿀 수 있게 돼요. 자, x-1 약분했더니 뭔 일이 일어나냐면 2를 집어넣었을 때 2로 가게 돼요. 분모가. 자, 2를 집어넣었을 때 3 곱하기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됐어요? 2에 가까워지고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고 있으면 이제 너는 수렴하고 너도 수렴하는 거잖아. 그지? 수렴하는 함수끼리의 연산 찢어질 수 있죠. 이성질 써먹는 거다. 이렇게요. 얘네가 수렴할 때 가능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굳이 이거는 딱 한 번만 적을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요. 자, 그럼 1에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1이라는 건 2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1에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는 건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다는 거야. 얘들아, 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적 없다. 그러니까 극한에 대해서 꼭 꼴 판단을 좀 하시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적분원은 특히나 대충 넣어보고 영인자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케이? 자, 그리고 방금 내가 말했는데 이 x-1, 즉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이런 아이들을 이름을 영인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도 오늘하고 그러니까. 영인자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네는 좀 적어놔라. 난 앞으로 영인자라는 말 자주 쓸 거거든. 자주 쓸 거예요. 0을 만드는 인수다 이 말이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한번 해봅시다. 일단 꼴 판단 먼저 해야 돼요. x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냐? 9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분모가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요. 분자는요? 0이요. 0분의 0꼴입니다. 됐어요? 꼴 판단 먼저 하시라고요. 0분의 0꼴이면 무조건 영인자가 존재하게 될 거야. 알겠어? 어디에? 분모에. 분모에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혹은 분모 혹은 분자에 존재하게 되는데 너네 편할 대로 하는데 나는 얘가 뭘로 보이냐면 루트 x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x 마이너스 플러스 3 이렇게 좀 보이거든. 이게 보여요.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오케이? 이게 만약에 안 보였다 그러면 분모를 유리화해 주시면 좀 보이겠죠. 그러면 얘가 x-9를 갖고 있게 되잖아. 분모가. 그치? 영인자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랬었을 때 루트 x-3 나는 첫 번째 풀이를 좀 선택을 할게. 루트 x-3 루트 x 플러스 3 이렇게 좀 적을 수 있을 거고요. 자, 9 집어넣어서 0되고 0되니까 그 영인자가요. 지금 얘죠. 루트 x-3 약분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내가 구해야 하는 값이 x가 9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3의 값만 구하면 돼요. 6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x가 0으로 가요. 꼴 판단하세요. 분모 어디로 가니? 0으로. 분자 어디로 가요? 0으로.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인데 0인자가 얘는 떡하니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 0인자를 없애기 위해서 분자에 있을 텐데 안 보인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그걸 찾아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자를 유리화 시킬 겁니다. 알겠어요? 얘는 지금 0인자를 찾기 위해서 분자의 유리화를 할 겁니다. 너네는 이때까지 분모의 유리화만 해왔죠? 하지만 분자의 유리화도 할 수 있다는 거. 자, 연산 좀 빠르게 합시다. 아가들. 유리화하게 되면 얘의 제곱 빼기 얘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지? 그리고 분모 분자에는 부호 바꾼 거 곱할 거 아니냐. 맞아? 그니까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2 플러스 x 빼기 2겠지. 그지? 그러면 x죠. 그 다음에 분모에는 루트 2x에다가 쟤네 부호 바꾼 거 적을게요. 굳이 막 위에 부호 바꾼 거 한 번 더 곱하고 그렇게 길게 쓰지 말라고. 계속해서 함수 다룰 건데 계산 귀찮아요. 알겠죠? 자, 영인자 보이죠? 영인자 없애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확정형입니다. 0 집어넣게 되면요. 여기가 0이고요.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고요. 얘가 2 루트 2입니다. 그럼 거기에 루트 2가 곱해지는 거니까 4분의 1이야. 자, 얘도 한번 봐보세요. x가 마이너스 8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요. 마이너스 2예요. 됐나요? 자,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0으로 가게 되죠? 그죠? 0분의 0꼴. 0분의 0꼴인데 0인자, 결국은 분모의 0인자를 좀 찾아내야 된다고. 그럼 나는 얘가 이 x 플러스 8이라는 얘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세제곱근 x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보여요. 뭐 할라 하냐? 곱셈 공식 인수분해 하려고 합니다. 영인자를 결국 약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할 거예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8로 갈 때
세제곱근 x 플러스 2분의 세제곱근 x 플러스 2 곱하기 세제곱근 x의 제곱 마이너스 얘들아 곱셈 공식 그냥 인수분해 공식 쓰고 있는 거야. 쫄지 마요.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얘는 0인자가 약분이 이렇게 될 거고요. 결국 마이너스 8 다 집어넣으란 소리. 여기 마이너스 8 집어넣고 여기도 마이너스 8 집어넣고 계산해 주시면요 12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법까지만 쓰고 쉬었다가 좀 보게요. 자, 0분의 0꼴의 극한의 해법이요. 결국은 맨 처음에 뭐 했냐면요. 인수분해했어요. 인수분해해서 0인자 찾았어요. 그 공통인수 약분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요. 그게 아닌 경우는 유리화를 했죠. 분자의 유리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의 극한의 해법은 딱 2개. 인수분해해서 공통인수를 약분해요. 자, 두 번째요. 근호가 있는 경우요. 분자든 분모든 유리화 할 거예요. 이 공통인수는 대부분 0인자가 될 겁니다.